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기술인재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빗물 한 방울까지 박형선과 최성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공공 데이터 활용 수력댐 강호 예측 AI 경진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데이콘에서 운영하고 한국 수력 원자력 주최의 대회입니다. 대회 결과로는 26일이 최종 결과 발표인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132팀 중에서 26등을 했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이번 대회를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 목차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저희 팀이 강우량 예측을 위해서 사용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시간에는 결과와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인넷입니다. 레인넷은 기후 예측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유넷 형태를 갖는 FCNS의 기반입니다. FCNS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스킵 커넥션의 구조를 사용합니다. 유넷은 바이오메디컬에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엔드투엔드 형식의 FCN의 구조를 갖습니다. 모델의 깊어짐에 따라 공간 정보를 유지하게 됩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가 사용한 모델의 롤 모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U자 형태의 모양을 보실 수 있고 다운 샘플링을 하고 업샘플링하는 스킵 커넥션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킵 커넥션이란 무엇일까요? 스킵 커넥션이란 다운 샘플링의 결과인 로컬 정보와 업샘플링의 시멘틱 정보를 결합시킵니다. 로컬 인포메이션은 세부적인 것을 뜻하고 시멘틱은 추상적인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분류의 대표적인 이미지넷이나 레지넷 같은 경우는 층이 깊어지면서 이미지의 위치 정보를 잃게 되는데 이 스킵 커넥션 같은 경우는 층이 깊어져도 이전의 합성곱의 결과를 결합시켜서 다시 합성곱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위치 정보도 함께 유지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미지를 합성곱하면서 맥스플링을 하면서 다운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합성곱의 결과를 이전 층의 합성곱 결과를 결합을 해서 합성곱을 진행하여 업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 가서 마지막에는 처음에 합성곱된 결과와 계속 이어진 합성곱 결과를 합친 그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얻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맥스플링 하면서 사이즈를 줄여갑니다. 줄여가고 업샘플링 할 때는 그 바로 직전의 결과인 것과 같이 결합을 해서 업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의 결과를 결합하고 그 이전의 결과를 결합하고 그 이전의 결과를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얻습니다. 이미지 합성곱입니다. 저희가 레인넷 말고도 RNN을 사용하기 위해서 컨볼루션 LSTM 모델을 고려를 했는데 컨볼루션 LSTM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미지 합성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합성곱은 국소적 영역에 존재하는 기하학적 특징을 추출합니다. 이미지 인식에 특화된 딥러닝 모델 CNN에 사용되는 연산입니다. 인간의 시각 인식 능력을 넘어선 이미지 분류가 가능합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다중 필터 및 반복적 합성곱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합성곱을 통해서 이 해당하는 그 필터를 거친 부분의 중요한 정보를 다음 층에 넘기는 이것을 바로 합성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합성곱을 연쇄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미지의 주요 특징들을 잘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합성곱을 진행할 때 필터가 이미지
픽셀 값을 거치는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LSTM입니다. LSTM은 RNN의 단점인 장기 기억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어떤 것을 기억을 잃어버릴 것인가와 새로운 기억을 어떤 거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추출하는 내부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메모리 셀을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신경망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입력에서 이 LSTM 과정을 거친 결과의 두 개가 그 다음 연속적인 입력에 대해서 결합이 되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입력이 자연스럽게 다음 셀로도 전달이 돼서 기억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좋은 모델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규칙 학습에 특화된 LSTM 모델입니다. 오랜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의 정보까지 놓치지 않고 패턴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볼루션 LSTM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설명드렸던 레인넷에 비해서 생각보다 연산의 양이 많아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컨볼루션까지 입력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시계열 이미지 데이터의 시간적 속성과 공간적 속성을 동시 학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순환신경망 모델이 시간적 속성과 공간적 속성을 잘 유지시켜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적 속성은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이미지에서 합성곱을 한 것을 입력으로 쓰기 때문에 공간적 속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특성을 추출하여 데이터를 압축하는 인코딩 과정이 있고 전체적인 모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추출된 특성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복원시켜서 저희가 최종적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트라젝터리 GRU 모델입니다. 이것도 LSTM의 응용 형태입니다. LSTM의 내부가 장기 기억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셀과 기억을 하는 셀로 나눠져 있는 반면에 이 트라젝터리 GRU 모델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메모리 셀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종적인 메모리 셀을 구하는 그 과정이 이전의 컨볼루션 LSTM과 다른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전 메모리 셀에서 가져온 정보와 그리고 현재 인풋, 이미지 사진을 컨볼루션한 결과와 그리고 이전 상태를 또 컨볼루션한 결과를 결합을 시킨 다음에 업데이트 게이트, 기억을 최신화시키는 그런 게이트와 그리고 기억을 잃어버리는 리셋 게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게이트를 사용을 해서 먼저 이 리셋 게이트를 사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과 방금 전에 이 업데이트 게이트를 결합을 시켜서 메모리 셀을 갖게 됩니다. 이건 이전 모델과 다르게 이전 모델은 필터가 변하지 않았었다면은 인베리언트한 필터였다면 트라젝터리 GRU에서는 가변적인 베리언트 성격의 필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을 조금 더 오랫동안 보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결 구조와 필터 가중치의 유연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합니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유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회에서 나온 참고 자료로 트라젝터리 GRU 모델에 대한 벤치마크가 있었는데요. 이 트라젝터리 GRU 모델이 다른 합성곱 연산에 비해서 연산 비용이 최적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산 비용이 최적화되었는데 다른 모델에 비해 성능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레인넷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컨볼루션 LSTM 같은 경우는 연산량이 많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결과를 내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라젝터리 GRU 같은 경우는 구현을 하려고 했지만 대회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레인넷이 가장 좋은 점수를 냈기 때문에 이 레인넷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인넷은 컨볼루션 LSTM에 비해 비용 대비 약간 높은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위에 이 사진을 보시면 10분 단위의 4일치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4일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 사진입니다. 예측 사진과 실제 사진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4일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예측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가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상 예측을 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모델을 개선을 하거나 트라젝터리 컨볼루션 모델 그리고 타임 투백을 이용하면 더 높은 정확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